산업은행이 3천억 원 규모의 HMM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전환을 안 하면 배임이라는 건데요. 이 와중에도 해운운임 및 치솟아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산업은행에서는 그러면 HMM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예,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간담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기회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배임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 산업은행은 지금 한 4만 원짜리 HMM 주식을 한 5천 원에 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흠슬라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가 한 3천억 원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만기가 이달 30일, 한 15일 정도 후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큰 규모로 주식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 가치가 이제 희석될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동걸 회장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해를 좀 봤었고 이 재원으로 또 다른 구조조정을 하는 정책 자금으로 써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이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10배가 넘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좀 CG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해서 짧게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다 합치면은 무려 한 32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게 그 3천억 원은 이제 만기일이 돌아온 걸 얘기한 거고 전환 청구가 가능한 거는 32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게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동걸 회장은 일단 그 전환 후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거고 지금 전환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주가가 한 4% 정도는 급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좀 많이 남긴 남았지만 전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게 그 전환사채가 근데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과연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주식을 한 번에 매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팔아서 HMM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어떤 주인 찾아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각 관련해서는 이동걸 회장이 그 매각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팔지 아니면 통으로 팔지는 하고 일단 산업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HMM에게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다만 산업은행 층에서 대규모 매도를 한꺼번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 거고 그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뿐더러 웬만한 가상화폐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게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좀 이거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가 전망에 앞서서 실적 전망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그 HMM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 정말 십몇 년 만에 이제 해운업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좀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해운업계 얘기로는 이제 일단 가진 선박의 100%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1분기 때도 모든 선박이 좀 운영이 되고 있었고 2분기에도 선박이 없어서 거래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운임은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가 운임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에는 1만 6천 톤급 TEU급의 그 컨테이너 2척이 다시 이제 투입이 됩니다. 이게 총 8척을 그 주문을 했는데 6척은 이미 투입이 됐고 2척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2분기 말까지는 들어오게 되면 3분기에도 이게 추가적인 선박이 그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14,000TEU급 컨테이너를 또 추가로 발주를 한다라는 좀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걸 회장은 이제 회사가 이럴 여력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조선소가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이거는 회사 쪽에서 결정할 문제지 산업은행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대부분 증권사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을 굉장히 좋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비해서도 좀 주가가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이게 HMM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해운사들이 다 좋은데 뭐 머스크라든지 에버그린이라든지 HMM보다 좀 더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에 비해서도 HM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적은 좋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이 좀 대체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해운업 운임에 대해서는 뭐 올해 내내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는데 다만 지금의 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좀 조사를 해보면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일종의 그 패닉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선박을 구해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의 주요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지속적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숫자를 보면은 3,703.93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09년 10월 집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 노선도 1TU당 6,300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북미 노선 미주 동안 운임도 8,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철강석 같은 원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라고 하죠. 여기도 고공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해운 물동량은 1분기가 그렇게 성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3분기가 되면은 또 이제 가을쯤 되면은 겨울을 준비한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준비한 미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해운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3분기가 오히려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수기가 아닌 2분기도 이 정도인데 그 3분기 성수기에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운임 지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산업군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면서 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운업 쪽은 계속 이제 대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업종들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해운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타이어가 선박을 못 구해서 자동차 타이어 공장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선박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항만의 운영이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확진자 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항만에서 부분적으로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항만의 한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면은 연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게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도미노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선박이 설사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리질 못하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운반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가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실어서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 한번 갔다 올 때 한 2주일 정도는 지연이 된다고 보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4월에 선박 운항으로 지연된 선복량이 한 210만 TEU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복은 똑같은데 운항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배에서는 한 200만 TEU급 TEU 정도가 없어진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18,000 TEU급의 어떤 선복이 한 200만 TEU 정도 됩니다. 한 100척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럼 이게 그 선복 지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차질이 한 18,000 TEU급 선박 100척이 아예 사라진 것과 비슷한 정도의 지연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이 100이 있고 그러니까 화물이 한 103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한 3 정도만 지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선박의 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복이 3 정도가 비는 게 아니라 20, 30이 비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막대하게 선복량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선복 차질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단 중국에서는 물동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운임은 그 중국에 비해서 운임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으로 다 몰려가서 비싼 선복에 물량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항에는 아예 안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만물류 통계를 살펴보니까 4월에 부산항에 들른 외국 컨테이너 선사는 전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사들은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인데 아예 외국 선사들의 10%가 안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우리나라 국적 선사인 HMM 같은 경우는 HMM도 정기 노선을 뺄 수는 없습니다. 정기 노선은 화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노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정기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 중에 얘가 잠깐 빈다. 그럼 바로 땡겨와서 임시 선박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26번째 임시 선박이 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름이 그 HMM 자카르타호가 미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름이 자카르타호인 거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동아시아 쪽 동남아 쪽에 운영되는 선박인데 그러네요. 이게 잠깐 비는 타이밍에 바로 땡겨와서 임시 선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박에서는 한 60% 정도가 우리나라의 중소화주들을 대상으로 이 선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선복 차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는지도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다들 장담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 어딘가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일부라도 폐쇄가 되면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나머지 선박들을 다 대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은 지금 거의 뭐 묻지마 그 선복 잡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운임을 좀 더 비싸게 내다 보니까 외국 선사들은 중국으로 몰려가고 오히려 우리나라 부산항에는 선박 자체가 안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이게 진짜 그 최소한 선박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항만 운영에서라도 좀 차질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지급의 어떤 그 해운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